두 번째 영상은 유준호님이 제출해 주셨고요. 영상 제목은 일본과 비슷한 듯 다른 우리나라 골목길. 일본과 비교를 했네요. 그죠? 차들하게 내어주었던 골목길을 골목 인프라의 개발을 하여서 다시 되찾아오자는 취지네요. 예. 밤에도 산책하고 싶은 골목길, 뭐 이런 부제도 달아주셨고요. 영상 스티커를 보면 이제 진짜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골목들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자, 영상 설명을 보면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골목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달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골목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모습이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많은 주차 관련 정책을 내놓았지만 생각보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그래서 골목 사이에 존재하는 버려지고 낙후된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삭막했던 공간도 아름다워지고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 골목길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어떻게 지나가? 주차는 어디에 해야 돼? 이웃 나라 일본의 골목길을 생각하면 네, 일본 여행 가셨을 때 아마 일본의 골목이 깨끗하고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걷기 좋은 골목길이 떠오릅니다. 여기 일본이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골목길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 골목길을 생각하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많은 차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직접 가까운 인천의 골목길로 가보았습니다. 지금도 인천의 많은 미추홀구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도로의 반 이상을 차지해서 지나가기에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골목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울 뿐더러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골목에다가 주차를 하는 것일까요?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있네요. 구월동 다세대 주택가 골목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근처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족도가 저조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낮에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만 밤에 주거시설 주차 문제 해결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집 앞에 차를 대길 원하지 먼 곳까지 차를 대고 집까지 걸어오기를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러한 골목 주차의 문제는 결국 골목 인프라의 낙후와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목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구역조차 선이 희미해져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고 골목길 끝의 주차장 공터도 잘 관리되지 않아 주차구역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또 주택가 사이사이 관리되지 않아 낙후된 구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골목길을 자세히 보면 골목 사이사이에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공간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한번 끊고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지금 이분은 이제 골목에 주차가 돼 있다. 근데 이제 주차 주변에 근처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공공 주차 구역이겠죠. 그런 걸 만들어도 사람들이 거길 이용하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서 이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뭐 특히 소방차나 이런 진입이 어려워서 긴급한 상황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런 지적을 했고 이제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작은 공간들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그 구역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구시가지거든요. 그렇죠. 개발이 안 된 또 재개발이 안 된 그런 구시가지의 그 뒷골목은 그야말로 생각나는 대로 길이 나다 보니까 길도 삐뚤빼뚤하고 그 도로의 폭도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어떤 일본과 같이 그렇게
아주 산뜻하게 정비된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많은 주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도로의 활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금 그 도시의 그 재개발이 됐던 그 곳을 가보면은 그 구역구역에 그 공용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용 주차장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 공용 주차장마저도 그 편중돼서 어느 한쪽에 모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그 공영 주차장에 대고 뭐 한 500m 이상을 걸어가라. 네네. 그럼 아마 걸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중되지 않게 시설을 지금도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계획된 도시냐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만들어졌던 도시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종로나 이런 데는 뭐 수백 년 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 당시는 사람들만 걸어 다니면 되는 골목이죠. 그렇게 뭐 말은 타고 다녔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자동차가 있기 전에 피막골이라고 그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죠. 예. 그 차가 없던 시절에 이미 주택이 형성돼 있고, 그렇게 또 이제 결국은 도로는 공공용지고 그 다음에 주택들이 사유지잖아요. 근데 사유지를 수용해 갖고 도로를 넓히지 않는 이상 도로를 새로 넓히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전체를 수용하고 다시 지으면 대부분 이제 주택은 아파트가 되겠죠. 물론 상업지역도 뭐 그렇게 해갖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지역은 인천도 상당히 오래된 그 지역이죠. 네, 예, 미추홀 지구, 미추홀구가 예, 예. 굉장히 오래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좁은 골목길 문제, 이제 차량들이 또 워낙 많고, 그래서 요 부분은 저도 이제 좀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주차할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운동장 밑에다가, 사실상 이 사유지들이다 보니까 사유지를 수용해서 주차장을 짓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공공용지에다 공공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공원 밑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뭐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이렇게 그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 지금 도로의 효율이 네. 떨어지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또 그 골목길에 있는 전신주가 또 아주 그렇죠.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신주만 없어도 그렇네요, 진짜. 그 차가 지나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그 원활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전신주를 없애는 방법, 결국은 그것도 사회 간접 자본 시설로서 그 지중선화, 네. 그 전기 선로의 지중선화, 통신 선로의 지중선화를 할 네. 필요가 네. 그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골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전신주에 뭐 그 전력선뿐만 아니라 특히 통신선들 엄청나게 깔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도 좋지 않은데, 요즘에는 이제 뭐 공동구라고 그래가지고 통신선, 뭐 전력선이 상당히 그런 선들을 다 지중으로 만들어서 이제 신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예전 도시들은 또 그렇게 그 지중화 하려면 또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언젠가는 뭐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짜투리 공간을 이용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골목 인프라를 개선하면 답답하게 느껴졌던 골목길이 여유롭게 느껴지고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게 내주었던 골목길을 시민들이 되찾아 안전하고 아름다운 골목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국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 프랑스나 또는 그리스 같은데, 스페인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그 도시의 환경을 보면은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맞습니다. 다니는 네네네. 골목길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골목길을 관광 자원화해서 그 네. 나라들은 많이 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네. 우리도 한번 그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도시 계획을 할 때 이 도로는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는 길이다, 아니면 차가 못 다니는 길이다, 그런 구분이 명확하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가 지역도 주거 지역도 다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출장 가보면은 네. 주택가 근처에서 술 파는 데가 아예 없고 한참 다운타운에 가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 모든 골목에 모든 차들이 다닐 수 있게 돼 있고, 또한 뭐 술 파는 것도 많아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예 아무튼 그렇게 도시 계획에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사회적인 약속이랄까요? 야, 여기는 우리가 길이 좁으니까 좀 단지 불편하더라도 말자. 차를 놓고 다른 데다 놓고 다니자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인프라의 문제이면서도 사실상 문화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결합을 해서 뭐 해결하면 좋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는 자동차 문화, 사실상 일본하고도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상 일본은 대중교통 문화도, 일본 영화 보면 자전거 타는 장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수도권에서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그 철도들이 잘 돼 있고, 그 철도역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 자동차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죠.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가용 문화를 상당히 많이 추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뭐 일본이나 뭐 유럽 이런 나라들 가보면 상당히 좁은 곳도 많지만, 사실상 우리처럼 이렇게 차들이 많지는 않고 대중교통 문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골목길을 보면은 저는 또 생각이 느껴지는 부분이, 그 우리는 도로에 그 비가 오면은 배수되는 것을 양쪽으로 잘라서 배수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그 골목길을 가보면은 그 도로 자체가 배수로로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네, 가운데 쪽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우리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깥쪽으로 흘려보내면 양쪽에 그 시설을 다 해야 되지만, 이거는 가운데만 네. 몰아놓으면은 그냥 포장면, 그 면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고 V형으로 돼서 물은 집수되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듣고 생각나는 게, 그 외국의 가로등이요. 사실상 우리는 가로등 지주를 이렇게 세우고 등을 다는데, 외국은 양쪽 건물 사이에 케이블을 걸고 거기에다 등을 달아놓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합리적이다. 물론 뭐 기후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죠. 거기 태풍이 많지 않고 우리는 또 태풍도 많이 불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그 건물이 아무래도 사유 건물이다 보니까 사유 건물에다가 왜 그걸 설치해야 되냐? 동의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런 동의만 그러니까 하면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이제 어떤 공공성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나 뭐 그 공공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뭐 뭘 양보하고 뭐는 나의 권리다,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약간 저희는 이제 그런 공공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제 문화의 차이겠죠, 뭐 그죠?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요 영상에서 보면은 짜투리 땅을 이용하자고 이제 제안하셨는데, 사실상 이거 사유지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유지를 본인이 내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책을 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담장 없애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담장 없애기의 일원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그렇죠. 활용을 할 수 있는, 담장 없애는데 지원을 해줬죠. 공사비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역시 그런 정비를 개인이 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이
여기 들어와서 뭐를 해줄 수 있냐, 나라가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활용하는 것도 아마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은 그 화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그 버려져 있거든요.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못 쓰는 화분 같은 게 이런 것도 이제 뭐 공공 재활용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그 국가가 어떤 좀 주도가 돼서 좀 관리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프라를 얘기할 때 이제 그 한정된 공간을 그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내놓고 결국은 자기 혼자 쓰는 주차장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결국은 남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IT 시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주차장 공유하기 이제 어떤 앱을 만들어서 나는 내 주차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에 빌라 1층이 이제 필로티를 갖고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출근하면 사실상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지역에서 그 출근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출근해갖고 없는 그 빈자리에 자기가 낮 시간 동안 서로 맞교대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IT로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정보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걸 쓸 수 있게 하려고 제가 그걸 사업하는 분도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조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서울시에 이제 각 구마다 그 시설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설공단. 이제 성동구 시설공단의 예를 제가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도로에 노면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에 노면 주차장. 그냥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 일반 차가 다니는데 이제 옆에 갓길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저 거주자 우선 주차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저 출근하면은 거기는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면 불법이 됩니다. 남의 주차장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제 그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은 그 인터넷에다가 그 번지수를 써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비어 있는지 알 수 있겠네. 내가 여기에 주차했다. 그러면은 이제 주차료 아주 싼 값에 주차료를 부과해주고. 또 주간에도 활용하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주차를 하겠다 해서 그러한 그 활용도를 아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IT 시대에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한정된 공간을 하드웨어를 늘려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요즘에 스마트라는 말을 쓰는데 똑똑하게 이걸 좀 잘 활용해서